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문을 읽으며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문을 고른다. 근데 중요한 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주제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해석을 해야지 이걸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 그게 주제 문제든 내용일치 문제건 아니면 다른 내용 추론 문제건, 기본적으로 독해 지문이 이렇게 생겼다면 그 독해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주제는 아니어도 첫 번째 문장에는 무엇이 담아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중심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성차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걸 어떤 예시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중심 소재가 나와.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 어디를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독해가 잘 안 되면 이제 여러분이 빨리 다른 문제를 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독해 문제가 총 11문제 정도가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근데 이 11문제에 해당하는 독해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독해를 해야지만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완벽하게 독해를 할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확하게 정독해보고 해석을 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읽어서 정답이 나오는 걸 기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음이 급한 거지. 일단은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기본 과정이든 심화 과정이든 일단 선생님 저는 독해가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일단 본인이 먼저 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진단을 한 거죠. 나는 독해가 안 된다. 그래서 독해를 좀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수련을 요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가부좌 틀고 앉아서 수련하듯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독해해보시고 매일 단어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근데 어느 강사나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강사한테 물어봐도 항상 팁은 똑같아. 근데 물어보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의의를 두는 거야. 물어보는 거에. 사실 실천할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2개월 동안 기본 과정을 거치시게 될 거예요. 7, 8월 동안 여러분이 이제 더운 데에 와서 고생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실 건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했어. 예를 들어 문법을 예를 들어볼까? 정말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다 적고 완전히 딸딸딸딸 외우고 그리고 본인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문법을 공부했어. 그럼 그 친구도 문법 다 맞을 수 있어요. 저 뻥치는 거 아니고요. 기본 과정 하나만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사실 그럴 수가 힘들어. 그럴 수가 힘든 건 아니고 그러기가 좀 힘들어. 왜냐하면 문법 문제는 전체 우리 영어 문제에서 4문제를 차지해요. 우리 문법 문제 4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생기초 때랑 기본 과정일 때는 문법을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 4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잡을 수 있어서 그것도 있어. 그럼 이제 원동력이 되거든.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이걸 느꼈을 거야. 우리 시험지, 영어 시험지가 여러분 앞 페이지가 어휘, 생활영어, 어법, 그리고 독해 이렇게 시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 보통. 근데 앞장을 조지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휘 1번부터 모르겠어? 짜증나지 일단. 그래 어쩔 수 없이 2번 넘어갔어? 2번 문법이야. 모르겠어. 근데 문법은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뭐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어느 걸 묻고 있는지 선택지에 쓰여있는 문법적 요소를 눈치채지 못하면 쳐다봐도 우리가 마치 단어 시험 볼 때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는 단어는 못 쓰는 것처럼 못 써.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법 네 문제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돼요. 근데 정작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문제를 맞춰야 하지? 독해가 11문제예요. 여기서 승부를 내야 돼. 근데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건 문법을 다 맞추시는 분 치고 아니죠. 문법을 많이 틀리시는 분 치고 독해 점수가 나오시는 분은 못 봤어요. 문법을 잡아야 고민 없이 빨리 답을 찍어서 독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네 문제밖에 없지만 문법을 잡아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야 충분한 시간을 세팅해놓고 독해를 차분하게 풀 수가 있다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봐. 5과목 시험 문제 풀고 있는데 영어를 맨 마지막 순서에 놨어. 영어를 맨 마지막 순서에 놨는데 18분 남은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18분 동안 문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정신이 아니지. 일단 손이 떨리고 읽히질 않아. 이때부터는 그냥 일단 멘붕이야. 그럼 여러분이 문법 문제 긴장하면 더 안 보이고요. 어휘도 긴장하면 갑자기 머리 하얘지지. 완전 악순환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어휘를 열심히 외워주시고 시간이 많이 들어도 문법을 빨리 잡아야 독해로 조금씩 점수가 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점수가 늦게 나오는 파트가 어디야? 독해야.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하고 송이쌤 말씀대로 하면 점수가 나오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쭉 해줘야 돼요. 단시간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너무너무 안 나와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걸 견뎌야지 계단이 하나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보통 놓고 약간 국어 할까? 한국사 재밌는데 한국사는 할까? 이러고 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시험 문제, 즉 시험장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과목은 뭐다? 영어예요. 다른 과목은 다 한국말로 적혀 있고 범위가 이미 딱 세팅돼 있습니다. 딸딸딸 외우시면 벼락치기도 가능해요. 영어는 벼락치기가 안 돼요. 절대로. 2년 공부하신 분과 4개월 공부하신 분의 점수가 같을 수 있다는 게 영어의 매력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는 정말 매일 한다는 생각으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영어는 당연히 매일 하는 거야. 아시겠죠? 듣기 싫죠? 매일 듣게 될 건데. 그래서 일단 영어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아마 지금 1년 가까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시 여기 이제 저랑 만나신 분들 계신데 제 말이 뭔지 뼈를 때리듯이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를 해주셔야 그나마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크게 영향받지 않을 거다.